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 방송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살기가 나날이 팍팍해지시죠? 날씨는 점차 차가워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겨울 나기가 그다지 만만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김장도 하셔야 되겠고 또 연탄을 떼시는 분들은 또 연탄도 미리 사다 놓아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월동 준비로 바쁘실 텐데 모쪼록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희망을 해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자 지금요 미국의 도널드 대통령이 다시금 제2기 행정부를 꾸리면서 지금 갖가지의 지금 파상적인 그런 큰 노도와 같은 물결이 지금 우리 쪽으로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경제가 아주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이전 그 문재인이가 싸질러 놓은 이런 그 대형 똥덩어리를 지금 치우기는커녕 같이 똥을 싸고 있는 현 상황에 있어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를 좀 어떻게 좀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좀 활성화시켜 봐야 되겠는데 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뭐냐? 지금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이 지금 청라 스타필드 동구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곧 이제 완공이 되죠. 이와 같은 동구장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면 갖가지 아주 강공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끝까지 꼬장을 부리고 있는 조 바이든과 조 바이든을 움직이고 있는 그 뒷배들은요, 이번에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갖다가 러시아 국내로 쏘게끔 했죠. 그런데 러시아에서 지금 ICBM을 쏘고 나니까 완전히 하루 만에 깨갱거리고 지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왜들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안보는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한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그 PC 좌파 언론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그 쓰레기 내용물들을 복사해다가 나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아닌 데가 없어요. 아닌 데가. 아닌 데가 한두 군데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상황을 이렇게까지나 예견을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사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 외교부 이런 데들, 뭐 안보실 같은 저런 양아치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런데 자, 지금 내년 되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손을 봅니다. 중국이라서 중국 인민들에다 손보는 게 아니고요. CCP,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손을 대대적으로 본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가 있던 주중 한국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안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동기. 그러니까 서울대 빠찌를 달라고 했는지 몰라도 서울대 사범대학의 국어교육과 같은 사람이야. 무슨 외교학과나 정치학과 나온 것도 아니야. 근데 뭔 짓을 했는지 신분 탈색하고 학력이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외교학과 교수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중국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 책 좀 썼다고 중국 전문가가 되고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란 뭐 그런 백이었는지 몰라도 주중 한국 대사로 갔어요. 자, 제대로 된 대사 역할을 전혀 못했어. 밑에 있는 하급 직원들하고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이런 짓을 해왔어. 자, 그런데 이번에 그 후임으로 가는 주중 한국 대사가 봤더니 김대기라고 윤 대통령의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래. 그러면 이런 사람을 중국에 보내면서 진핑 형님 좀 잘 봐주세요. 자, 이와 같이 중국에다가 줄을 대고 있는 거야. 줄서기를 하고 있어. 자, 이 덕분에 한국 경제가 묵사발이 나거나 아니면 경제가 초토화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응? 자, 근데 지금 소멸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경제. 어디를 봐도 해소 방법이 없어요. 건설시장 다 죽었죠? 이제 끝장이 나가고 있어요. 이런 지방경제를 살리는데 멸치와 콩을 전도하다니 전도사, 이 멸콩도사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인데. 자, 이 정용진 회장이 인천 청라지구에 지금 돔 야구장을 지금 건설을 했어요. 네? 그리고 쇼핑몰도 뭐 스타필드인가에서 건설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각 대기업들이 전국에 이와 같은 돔구장과 쇼핑몰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건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돔구장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www.k-cia.kr 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트럼프 어젠다 47을 번역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들이 거기 똑같이 나옵니다.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출장 가실 그런 분들은요, 큰 기업, 중소기업, 작은 규모, 영세기업 가릴 것 없이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이 칼라 사진첩을 구매하십시오. 구매해서 미국 친구들에게 선물하세요. 그리고 이런 설명을 덧붙여 주세요. 한국전쟁 당시 178만 9천 명의 병사들이 미국에서 한국을 도와주려고 왔었다. 그리고 680억 달러를 투입해서 다 부서지고 잿더미밖에 안 남았었던 대한민국을 재건해 주는데 도와주었다. 정말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해보세요. 미국 친구들이 감동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현재 많은 독지가들께서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미국의 참전용사들에게 이 6.25 사진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께서 감동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혹시 이 방송을 정용진 회장이 보고 계시면 이 책을 트럼프 대통령 혹은 일론 머스크 장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게도 선물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배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물론 CNN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건 보도를 안 하겠죠. 뉴스맥스에 부탁하거나 팍스뉴스에 부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군의 한국전 당시 참전했던 병력 숫자가 총 178만 9천 명입니다. 현재 그들 가운데 30만 명 정도가 베테랑으로서 미국 현지에 살아 계십니다. 저희들이 생존자 명단과 주소 역시 다 파악해서 구비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도 돈이 생기면 조금씩 한국전 참전용사들 가운데 생존계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영세 기업이 어느 세월에 생존자 30만 명에게 다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국가가 안 합니다. 외교부가 안 합니다. 국방부도 안 합니다. 국가보훈부도 안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안 하고 교육부도 안 하고 국정원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멸콩도사인 신세계 정용진 회장님이 이 방송을 보시고 이 책을 사서 좀 이른 미국에 살아계시는 생존자 베테랑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친중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공무원들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알만 돌리고 있어요. 이 책을 사서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전달을 하고
한국의 참전용사들에게도 전달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년 초에 있을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왜?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겠죠. 자, 잊지 마십시오. 한국과 미국에서 한국전쟁 당시에 참전용사 대선배님들이 지지하게 되면 그 사람 바로 대통령 됩니다. 되지 말라 그래도 됩니다. 6.25 한국전쟁 총 37개월 기간 동안에 처음 3개월만 아군과 북한군이 싸웠습니다. 나머지 34개월은 중공에 중국 공산당이 보낸 인민해방군들과 싸웠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진첩을 사서 한국과 미국의 참전용사들에게 선물로 기증하는 바로 그분이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물리칠 앞으로 중국 공산군을 격파시킬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트럼프 주니어가 이 책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배포하게 되면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 내각을 아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들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한국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악의적인 기사를 좀 줄이겠죠. 못 쓰진 않을 거예요. 워낙에 악랄한 놈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고 욕보이고 장관들 그런 책임자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얘기 계속 쓰겠죠. 그러다 한번 지옥불을 한번 갔다 와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아마 그 지옥불을 맛보는 날이 조만간에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6.25 한국전쟁이 아직도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6.25 한국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아닙니다. 소련,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국제공산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침략했던 침략 전쟁입니다. 결코 동족상잔 이런 소리는 앞으로 두 번 다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쟁 총 37개월 기간 동안에 처음 3개월만 북한군과 전투했고요. 나머지 34개월은 중공군들과 싸웠던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950년 10월 19일 유엔군이 평양에 진입할 때를 맞추어서 중공군 30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서 대한민국을 침략했습니다. 수도 서울을 빼앗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장진호에서는 미군 약 4,500명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얼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미군은 193척의 선박에 실렸던 모든 물자를 버려버리고 약 10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을 배에 나눠 태워서 남한으로 탈출시키는 위대하고도 위대한 흥남 철수 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당시 북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과 일제시대의 기술자들이 대거 남한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미국, 일본과 대한민국이 삼각편대를 만드는 공고하게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들이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트럼프 대통령과 힘을 합하여 중국 공산당을 이번 기회야말로 박멸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 한국전쟁 사진첩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미군은 그동안 장진호 전투와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 패배한 전쟁으로 기억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만 장진호 전투와 흥남 철수 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기적적으로 회생했습니다. 현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그리고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장진호에서 위대한 미군들은 흥남부두로 128km를 걸어서 철수하면서 중공군을 쉴 새 없이 폭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공군 주력부대인 제9병단에게 괴멸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중공군은 이 당시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어서 서울을 점령한 후에도 평택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침략했던 국제공산주의 세력인 소련은 이미 해체되어 사라져버렸고 북한도 현재 소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에 멸망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중국 공산당만 남았습니다. 장진호 전투와 한국전쟁은 유엔군이 승리한 전투였고 위대한 미국의 국민들이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중국 공산당의 숨통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악령들이고 사탄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옥으로 돌려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국 공산당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국의 수십억 명의 인민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로서 지방은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굶주리고 있는 국민들을 구제할 그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애들이 이런 정책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한동훈은 자기 자신의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것 때문에 매일 기자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민주당은 비리정당입니다. 자기들 안 잡혀가려고 국민들을 그들 눈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도산하거나 파산하거나 말거나 민주당 아이들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각 지방에서는 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혼율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마땅히 경제를 살릴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과연 전혀 없을까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진짜로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구제할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정용진 회장 인천 SK 와이번스 야구단을 인수를 하고 신세계 야구단을 위해서 인천 청라지구에 쇼핑몰과 함께 돔구장을 동시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7년 12월에 완공이 되고 2028년 3월에 개장하게 된다는 이 스타필드 청라돔구장은 처음부터 프로야구가 없을 때에는 각종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제대로 된 명실상부한 초현대식 야구장입니다. 정용진 회장이 미국의 메이저리그 구장을 보고 한국에도 그와 같이 멋있는 돔구장을 짓는데 사업비만 총 9,238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프로야구 구단들이 대부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통큰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에는 9,238억 원의 자금이 풀렸고 공사에서만 수천 개의 직접적인 일자리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돔구장에서 BTS 공연을 한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BTS 팬들이 인천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공항, 선박, 기차, 버스, 택시, 숙박시설, 관광지 등이 BTS 공연을 보러 온 국내외 관광객들로 인하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미어터지게 될 것입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지역에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BTS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인천 청라 스타필드 야구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공연을 보고 먹고 마시고 관광하면서 인천에 천문학적인 달러를 뿌리고 갈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공연으로 인천에 수백억 원어치의 달러가 떨어질 것입니다. 부산에 미 항공모함 전단이 입항하게 되면 약 일주일가량 기항을 하는데 약 7천여 명의 병사들이 하선을 하고 관광을 합니다. 부산, 경주, 양산, 통도사 등이 미어터지고 부산 시내 관광버스가 모두 미군들을 실어 나른다고 동인합니다. 항모 전단이 약 일주일 정도 머물다 가게 되면 부산 시내에는 대략 100억에서 200억 원어치의 달러가 풀리게 됩니다. BTS 공연을 보기 위해서 수만 명이 입국을 하고 인천에 일주일 정도 머문다고 한다면 적게 잡아도 인천에 약 100억 원어치의 달러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365일 1년 가운데 홈에서 약 70일 정도 경기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295일 동안 공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대 설치 및 철거 등을 감안하면 3분의 1만 공연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대략 100일가량 정도가 공연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 번 공연에 인천에 약 100억 원 가량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약 1조 원의 부가가치가 연중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연중 인천에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국내외에서 방문을 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고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크루즈 유람선보다 돔구장과 쇼핑몰을 지어놓고 한류 스타들의 공연을 1년 내내 돌리는 것이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은 신세계 청라 스타필드 돔구장과 쇼핑몰이 문을 닫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천에도 폐교가 있습니다. 그런 폐교들을 한국전쟁 역사박물관, 인천상륙 작전박물관, 북한 인권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으로 꾸미고 여러가지 다양한 관광상품들을 개발하게 되면 연중 일자리와 돈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와 돈이 지속적으로 흐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도시는 확대됩니다. 프로야구단이 대부분 다 적자인데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미래를 내다보고 참으로 투자를 잘 하였습니다. 자, 머리가 텅텅 비고, 이때는 머리보다는 대가리가 더 적합한 말이 될 수 있을 텐데, 좌우지간에 머리가 텅텅 비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부패 검사들이 장관하고 총장하고 대통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기업 경영하고 있는 초인류 엘리트 리더십들이 국가 경영을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앨런 머스크 보십시오. 자, 신세계 그룹이 공연장을 임대해주고 돈을 벌게 되겠죠? 쇼핑몰에 사람이 넘쳐나니까 물건 팔아서 또 돈을 벌게 되죠? 기업 이미지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런저런 것을 다 더하면 대략 1조 원 가량 이상 투자를 해도 금방 회수를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대형 공연시설을 지어 놓아도 한류 스타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연장을 만석으로 채운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류 스타가 차고 넘칩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 1년 내내 공연을 돌려도 충분히 그 좌석을 다 메꿀 수가 있습니다. 1조 원씩 투자해서 돔구장을 건설해도 충분하게 상업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끈한 우리 부산의 롯데 팬 여러분들, 거기에 못지않게 또 화끈한 대구의 삼성 우리 열성 팬들, 그리고 과거 해태 타이거즈 시절부터 지금의 기아에 이르기까지 광주에 또 얼마나 열성적인 야구 팬들이 많습니까? 자,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삼성뿐만 아니라 롯데, 기아 이런 곳에 다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자, 대구에도 수많은 BTS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국내외에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게 되겠죠. 관광 수입이 그야말로 짭짤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 했다. 그러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대구로 몰려들죠.
KTX, 고속버스 만석이 되겠죠. 또 일본에서 선박을 타고 부산으로 오는 관광객들도 KTX 타고 새마을 무궁화 타고 대구로 이동하겠죠. 만일에 롯데가 부산에다가 이런 동부장을 만들고 쇼핑몰까지 같이 대형으로 이런 그 컴플렉스를 만든다. 자, 그러면 부산이 지금보다 더 미어터지겠죠. 자, 한마디로 항공, 선박, 철도, 버스, 택시 이런 교통편이 미어터지지 않겠습니까? 자, 만일 대구 같은 경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개설이 되고 비행기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 수만 명의 관광객들 도착해서 자, 버스로 공연장까지 이동해야 되겠죠? 자, 평일날 수만 명이 대구로 몰리면 기존 교통편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구에서 먹고 마시고 쓰면서 돈을 쓰게 되면 특별한 산업이 없는 현 대구에서 연중 달러가 쏟아지겠죠.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게 되겠죠. 자, 사람들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교통 인프라를 더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대구 통합 신공항도 활주로 길이를 확장해서 런던과 뉴욕으로 가는 미주 지역과 유럽 지역을 가는 비행기가 이착륙하게끔 만들게 되면 유럽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거치지 않고라도 바로 대구로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 박물관, 이승만 대통령 박물관, 새마을운동 박물관, 6.25 한국전쟁 박물관을 국제적인 규모로 지어놓고 대구 삼성의 돔 경기장에서 공연을 보러 온 국내 관광객들이 구미도 반드시 들려서 보고 가지 않겠습니까? 중부 내륙의 소도시인 구미가 국제적인 도시로 급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을 들러서 BTS 공연을 보고 KTX 타고 구미에 와서 각종 박물관 돌아보고 대구 삼성돔에서 공연 보고 또 KTX 타고 부산 해운대 광안리에 가서 회도 먹고 또 주변 관광지도 돌아보는 등 한 번 한국에 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국을 투어하면서 한국에서 돈을 다 쓰고 가도록 전국 곳곳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바람직한 생각입니까? 현재 프로구단이 있는 지역이 부산, 창원, 대구, 광주, 대전, 수원 등입니다. 각 기업들이 이 돔구장 겸 문화공연장을 설치한다면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건설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을 100% 세액 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또 각 기업들이 각종 경기장, 박물관, 예술, 문화, 공연장을 건설을 하고 또 각종 스포츠단, 예술단, 예를 들면 발레단, 합창단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법인세에서 100% 공제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성화됩니다. 그 좋지도 않은 서울대학교만 보내서 뭐 할 거예요? 저마다의 타고난 재능과 기술이 다른데 자기의 소질대로 살아야죠. 자, 그러면 전국 곳곳에 각종 스포츠 경기장, 예술 공연장이 대거 들어서게 되죠. 1년 365일 스포츠 경기, 문화예술 공연이 언제 어디서나 활성화됩니다. 자,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생각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각 기업에서 스포츠 경기장, 문화예술 공연장을 건설을 하고 스포츠단과 문화예술 공연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100% 법인세를 공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면 전국에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 정부가 세금 걷어서 억지로 일자리를 만드는 이것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 비용만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니 별 차이도 없는데 사실은 차이가 큽니다. 기업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고 다양한 소재를 만들 경우에는요, 정부가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부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것은요, 별게 아니에요. 평생 일자리? 아니죠. 그럼 어떤 일자리? 그냥 시간 때우기 하는 일용직이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전국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포츠단과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스포츠 종목에서
스포츠단이 만들어지겠죠. 또 스포츠 인재가 또 발굴되겠죠. 또 그렇게 하면서 경기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문화예술 공연시설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공연단을 운영하게 되면 또 많은 다양하고도 아름다운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각 기업들마다 성장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공했던 그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각 기업별 역사 박물관을 만들고 그 비용을 법인세에서 100% 공제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 기업들도 각종 박물관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관광거리가 되고 국내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포항에 포항제철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시골입니다. 그런데 포항제철이 약 1조 원을 들여서 포항제철 역사박물관과 돔야구장을 만들고 프로야구단을 운영한다고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포항제철 박물관을 보러 시골인 포항까지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이 포항에 만들어진 돔구장에서 한류 스타들의 공연을 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에도 한류 공연을 보러 옵니다. 보러 온 김에 포항제철 박물관도 보면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포항제철이 또 많은 스포츠단을 포항에서 운영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포항에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울산의 경우 현대자동차, SK종유, SOL, 현대중공업 등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모두 기업별로 기업 역사 박물관, 각종 스포츠 경기장, 문화예술 공연장을 건립을 하고 독자적인 스포츠단 그리고 예술단을 운영하게 되면 울산은 서울을 능가하는 문화예술 스포츠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추장 만드는 기업은 공장이 있는 시골 지역에 고추장 박물관 만들고, 원전 만드는 기업은 원전 박물관 만들고, 골뱅이 만드는 기업은 규모가 작아도 어촌마을에 골뱅이 박물관을 만드는 식으로 각 기업들마다 갖고 있는 성장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박물관을 만들고 운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면 수없이 많은 볼거리들이 박물관 형태로 전국 구석구석에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국내외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골뱅이 박물관, 고추장 박물관, 귀뚜라미 보일러 박물관, 손톱깎이 박물관, 라면 박물관, 참치 통조림 박물관 등등 전국 곳곳에 생기게 되면 국민들께서도 대한민국 산업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참치캔은 먹어도 이 참치캔이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는데 상세하게 알게 되면서 얼마나 재미있어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역사를 소재로 박물관을 만들게 되면 전국이 박물관 천국이 될 것이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해외 관광객들도 한국 기업들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며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해 갈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지속 가능성조차 없는 싸구려 일자리를 만들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그냥 기업들 보고 알아서 일자리 만들라고 하면 됩니다. 법인세에서 비용 전액을 감면해주면 더 많은 일자리가 순식간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교육에 투자하면 그 비용도 전액 법인세에서 감면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병철 반도체 공업고등학교, 정주영 선박공업고등학교 등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교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재능 있고 능력 있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될 것이고 삼성과 현대 등 각 기업이 자신들의 창업주 이름을 걸고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존심을 걸고 최고 수준으로 교육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병철 반도체공업고등학교 경우 삼성반도체 직원들이 선생님으로 와서 가르치고 삼성반도체 공장에 가서 실습을 하게 되면 서울공대 전자공학고보다도 공업고등학교 수준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정주영 선박공업고등학교 경우 현대중공업의 최고 기술진들이 선생님으로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현대중공업 공장에 데려가서 실습을 시키면 서울공대 조선공학과 학생들보다도 이 정주영 조선공업고등학교의 고등학교 수준이 훨씬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각 기업들에게 학교 설립, 운영, 학생 선발에 자유권을 주고 들어가는 비용의 전액을 법인세에서 면제해 준다면 각 기업이 기술자들이 필요한 수만큼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고 취업도 바로 될 것입니다. 반도체 인력이 수만 명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부에 반도체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반도체 인력을 육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반도체 공업고등학교 및 반도체 대학을 세우고 알아서 학생 뽑아서 키우라고 하면 비용은 법인세에서 100% 감면해 주고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인재들을 대거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가 지방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에게도 밀리는 열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병철 반도체 공업고등학교 출신 기술자들이 서울대학교 전자공학 대학원 박사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필요도 없게 됩니다. 배 만드는 데 관심이 많은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주영 선박공업고등학교로 가면 되고 반도체에 관심이 많은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병철 반도체공업고등학교 또 이건희 반도체 대학에 진학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타고난 재능이 다릅니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주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친구들이 가는 곳이 서울대학교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서울대 출신들 가운데에는 정신병자가 많고 한동훈, 윤석열 같은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득실거리게 양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음악 잘하는 친구는 어릴 때부터 음악하게 내버려 두고 미술에 소질 있는 학생은 어릴 때부터 미술 쪽 학교로 보내면 됩니다. 왜 미술하고 음악하는 친구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소질도 없는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것들 공부한다고 고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괴롭히고 아주 독창적인 사이코패스를 만드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이 운영하면 실력이 되는 인재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좋은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각 기업에서 각자 분야에 맞는 학생을 엄선해서 잘 키우고 전액 장학금을 주고 그 비용을 법인세에서 100%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그러면 대학까지도 무상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 공무원들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경쟁력이 1도 없는 서울대학교 이런 대학은 없어지게 되겠죠.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대학보다 서울공대 전자공학과의 시설이나 교수진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가 더 이상 인류가 아닙니다. 인류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인류인 기업들에서 교육을 맡고 또 학생들을 인류로 키워낼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운 학생들은 공무원을 해도 인류가 될 것이고 정치인을 해도 직업의식,
소명의식 같은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인류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서울대학 출신의 썩어빠진 걸레보다도 못한 양아치 쓰레기들은 없겠죠.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서울대학교는 정신병동이라고 일컬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모든 과목에서 최우수하게 최우등을 받도록 그런 인간을 만들다 보니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정신적 질병,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런 정신병을 앓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가면 한동훈, 이원석, 윤석열 이런 사람들처럼 죄 없는 사람들을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워서 구속하고 괴롭히는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범죄자들에 의해서 극심하게 피해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회장이죠. 서울대가 사류 수준도 안 되는 형편없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때문에 서울법대를 나왔다고 하는 판사, 검사 이런 아이들이 대통령과 참모가 되고 국정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된 것입니다. 정치가 사류도 못 되는 5류, 6류, 7류로 떨어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출신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국정원장도 합니다. 외교부 장관도 합니다. 자, 어떻게 윤석열 정권이 중국 앞에 줄을 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서울대학교 교육이 쓰레기, 사류, 오류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류, 오류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서울대학교 아이들은 겉멋만 듭니다. 제 잘난 줄 압니다. 이렇게 해서 겉멋만 들어서 자기 자신들이 인류, 아니다, 초인류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정신병이 아니면 그 무엇을 두고 정신병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각하에 동상 하나 없는 서울대학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우리 영토를 침략했던 중국 공산당의 수괴 시진핑의 기념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들 계십니까? 자, 이러다 보니 서울대학교야말로 거대한 정신병원이요 동물원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인문학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서 사람을 만들고 고등학교 때부터 기술교육을 시키면 될 일입니다. 교육부도 지금보다 80% 정도 날리고 20%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교육부도 대폭 축소시키고 경쟁력 없는 공립대학들 철저하게 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자리 예산, 출산 예산, 비정부기구 지원금, 성인지 예산 등으로 연간 200조 원 이상을 허공에 헛되게 뿌리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비가 57조 원일 때 비정부기구에 대한 지원금은 10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24조 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합쳐도 126조 3천억 원의 혈세를 허공에 뿌린 것입니다. 1년 365일 나눠보면 매일 3,620억 원을 허공에다가 헛되게 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기업들에게 박물관, 문화예술공연, 스포츠에 투자하고 비용을 전액 법인세에서 세금 공제를 해 주어도 세수 부족은 결단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대한 작업을 하려면 기존의 정치인은 도저히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기업인이어야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업인들 가운데 통찰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기업인을 발굴해서 칼자루를 쥐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그렇게 하겠다면 기업인 출신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그만인 것이죠. 영어도 못하는 서울법대 출신, 비리검사도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합니다. 세계 인류인 대한민국 기업인 출신들이 대통령을 못할 이유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의 차이가 세상을 바꿉니다.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업인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아 트럼프 대통령의 카운터 파트너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중국 해체 작업에 동참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안에 중국의 모든 기업을 줄도산 시켜버리고 그 시장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내 기업들이 다 가져올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더 나아가서 만주도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되돌려 와야 되겠죠? 예, 산동반도 역시 마찬가지, 요동반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조상들이 활동하던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가지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미국과 협력해서 중국 공산당을 와해, 분열, 멸망시켜버리는 이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처럼 썩어빠진 판사, 검사 출신의 이런 건달들이 이 나라를 치리하도록 그냥 두어서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트럼프처럼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생명을 조국과 민족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결속을 합니다. 대한민국과 굳게 손을 잡고 앞으로 CCP,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는 데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 기회를 살려야죠.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 바칠 각오를 한 그 어디엔가 있을 그 사람을 찾아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고 또 기왕이면 트럼프처럼 기업을 해본 기업 경영인들이 사업가들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